자, 저희가 이기영, 연쇄살인범 이기영 많이 전해드렸었죠.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뭐 기억이 좀 잘 안 나실 수 있으니 이기영이란 자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부터 좀 정리해보죠. 네, 일단 이기영은 지난해 8월에 자신의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에 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역시나 살해하고 옷장에 숨겼습니다. 당시 이기영의 집을 찾아간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 택시기사의 시신을 먼저 발견하면서 이기영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기영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기, 또 시체 은닉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기영은 고개를 숙인 채로 침묵을 지키면서 얼굴에 작은 표정 변화 하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그동안 이제 이기영 재판 소식을 저희가 뭐 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었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전림 첫 재판에서 이경희는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 나의 중형을 선택해 달라. 그리고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죄 말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이기영의 최후 진술. 정말 이게 진정성이 있는 말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반성문 제로. 자, 반성문을 한 장도 내지 않았던 겁니까? 이 중형을 받을 만한 이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반성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가 많은데 그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환 같은 경우도 6차례 반성문을 냈고요. 또 김태현 세모녀 살해했던 사건이죠. 12차례 반성문을 냈는데 반성문 한 장도 안 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안 냈냐, 태도 변화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변호인은 범죄 사실 인정하고 반성은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하는 반성문은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도 6번이나 반성문을 냈고, 자, 그렇다는데 자, 이경희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포기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맘대로 해라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좀 이기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반성을 할 만큼 잘못한 걸 못 깨닫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은 했죠. 뭐 누가 봐도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잘못은 했지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을 때 사이코패스 성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 깊이로부터는 내가 그들을 살해한 거에 대한 진짜 죄책감이나 정말 공감력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한테 선처를 부탁하고 내가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고요.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나은 방향으로 해보자고자 하는 의지력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 같으면 제 입장에서는 이기영이 반성문을 냈더라도 그거 가지고 또 저는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뭐 이게 진정성이 있는 반성문인가 하면서 말이죠. 자, 일단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 이기영 범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계획 범행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기영은 당초에 경찰 조사에서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이 재판부는요, 이 피고인이 사체를 유기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고 또 시신을 일부러 비 오는 날을 골라서 천에 버린 점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점도 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본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 피해자들의 돈을 썼고 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택시기사분과 또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잖아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팀장님. 아까 이기영은 자신의 입으로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 물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뭔가 정말 뭐 자기 깐에는 상당히 쿨하게 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큼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그리고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인데 더군다나 그 유족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있다는 걸 재판부가 인식했어요. 하지만 그 피고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고 유족을 위해서 3천만 원의 공탁을 걸었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점을 참작해가지고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30년을 부착하라고 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앞에 CG 1심 재판부 CG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그거 있습니다. 예. 자, 보시는 것처럼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거 정말 저는 이 재판부의 워딩을 읽으면서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종신형입니다. 종신형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있는 걸 종신형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형이 폐지된 국가에서 사형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대부분 종신형 지금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형을 뭐 몇만 년씩 몇천 년씩 이렇게 더하기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라는 건 뭐냐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에요. 기한이 유기징역 같이 정해진 거는 정해진 거고 무기징역이 나중에 정해진다면 몇 년 돼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말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건 사실은 우리 법에도 없는 거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됐다면 사실은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사형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우리가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사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 폐지 국가에 맞게 특별한 요건이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데 재판부도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뭐 특별한 요건이 뭐냐면 그 연쇄살인이라고 사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형법 41조에선 말이죠.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법대로 하자고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왜 판사님들은 법이 정해진 법을 왜 자꾸 안 지키고 그게 막 회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알죠. 하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겠지만 그게 안 돼서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기영이도 언젠가는 가석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무기징역형을 내리면 이걸 전제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네? 법상으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20 몇 년 살면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재판부도 그걸 알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신형이라는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 사실상의 종신형 선고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같은 효과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판례 자체가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 그 택시기사님 유족들은 이 법정을 나오면서 연쇄 살인범인데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면서 그 유족분이 막 법정에서 울부짖으셨답니다. 예? 아니 참 이게 아니 도대체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 사람을 몇 명이나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국민들도 지금 재판부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